네, 안녕하세요. 조윤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찍었던 여러 이제 동영상 강의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강좌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지 공부가 조금 더 능률적으로 점수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법을 말씀드리고자 강의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찍은 강의는 어떤 게 있냐면 10시간 완성 생초보 500 돌파 수업 있고요. 그 다음에 700 돌파 수업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개는 문법 설명을 하는 문법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7이라는 독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있어요. 자, 토익 RC 강사인 거 다 알고 클릭하셨죠? 오케이. 자, 토익 RC에는 문법, 독해, 어휘가 있을 건데 제가 요거를 문법, 어휘, 독해의 영역으로 나눠서 강좌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500 돌파를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너무 학창 시절에 영어를 싫어했어서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주어, 동사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게 동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법 용어 설명하는 강의를 또 하나 찍었어요. 이거 이렇게 많지 않고 5강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500 돌파 수업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용어 설명 강의 조금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한 강좌 구성이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토익 RC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토익 RC는 총 100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RC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독해는 48%,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48문제가 나오고요. 즉 파트 7이, 그렇죠? 그 다음에 5와 6의 문법과 어휘가 섞여서 나올 건데 문법은 약 25문제, 어휘는 약 27문제. 근데 이게 이제 약이고 변동사항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저는 거의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휘 문제야라고 나온 것들 중에도 어휘 플러스 문법이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문법과 어휘는 반 정도일 거고 독해는 또 그거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일 거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전략이 뭐냐? 그래서 토익이 문법, 어휘, 독해가 있을 건데 그럼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느냐? 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영역별 점수 상승 단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문법, 독해, 어휘라고 제가 커다랗게 써놨죠. 자, 어떤 영역이 가장 점수가 먼저 오를 거다? 문법이 먼저 올라요. 제가 이렇게 놔두고 어떤 영역이 가장 점수가 먼저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어휘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면 단어 외우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사실 단어만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요. 그런 단어들은 단어가 좀 어렵고요. 보통 토익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A랑 B가 같은 뜻인데 A랑 B 중에 뭘 쓸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뉘앙스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한 문법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어휘라서 어휘가 가장 늦게 오르고요. 문법이 가장 빨리 올라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문법 진짜 어려운데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그렇죠? 문법이 가장 빨리 오르고 문법의 체계가 잡히면 여러분이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독해가 오르기 시작할 거고 독해가 올라서 해석이 되고 나면 어휘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순으로 그럼 점수가 오르니까 우리는 공부를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점수대별 전략을 갖고 왔어요. 나는 당장 500이 목표다 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LC랑 RC로 나눠서요. RC의 목표 점수는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점이 목표에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LC 250, RC 250 이렇게 하시는데 LC랑 RC가 모두 반반으로 딱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RC가 더 높은 거예요. LC랑 RC 중에서는 RC 시험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우리도 신문을 읽는 거랑 뉴스를 듣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신문을 읽는 게 더 어렵죠. 글로 쓰여진 애들은 문장이 길고 단어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LC 시험보다 RC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서요. 우리가 목표 점수를 정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한 100점 정도 차이를 두고 정하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럼 RC가 200점 목표가 됐을 때는 100문항 중에 몇 문항을 맞으시면 되냐면 40문항 정도만 맞으시면 돼요. 40%만. 승산이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법, 독해, 어휘로 제가 또 나눠봤어요. 자, 문법은 25문제 중에서 13개 정도를 맞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48개 중에서 반도 안 돼요. 20개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어휘는 27개 중에서 한 7개 정도? 거의 조금만 맞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에 치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500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제 강좌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500 돌파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 용어 설명 강의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주된 강의는 생초보 500 돌파 수업을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0단계 홈페이지에 갔으면 제가 새해 인사하면서 팁 앤 노하우 해서 여러분께 이제 강좌를 어떻게 공부하실 수 있는지 적어놨는데, 거기서 500 돌파 수업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고 난 후부터 파트 7 강의를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쳐져요. 이해가시죠? 근데 파트 7 이거 나중에 OT 강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OT 강의에서 몇 강 먼저 보세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강의 수 먼저 보시면 이것만 보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500에서 끝날 거다 그럼 이것만 봐도 괜찮고, 그렇죠? 먼저 보시면 이런 강의들이 점수가 더 빨리 오르고 쉬운 문제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500에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500이 목표면 어휘는 그냥 제가 이제 드리는 단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따로 강의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500 돌파와 파트 7 강의 같이 들어주실 거다. 됐죠? 자, 그럼 700 목표일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700이 목표다 하면은 LC는 400, RC는 300 이렇게 두실 거고요. 자, 100문항 중에 60문항 정도를 맞으시면 70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때 문법은 25개 중에 20개. 거의 다 맞았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낮게 잡은 거예요. 저랑 500 돌파 수업 듣고 700 돌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700 돌파 끝나고 나서 시험 보고 오시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법은 거의 다 맞았어요 하세요. 문법은 그냥 아주 꽈서 내는 거 한두 개 빼곤 다 맞고 오세요. 오케이? 700 수업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수했다 치고 20개라고 잡은 거고요. 보통은 시험 보고 오시면 한 23, 4개 맞아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독해는 48개 중에 30개. 그러니까 약 반이죠. 반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맞아주시면 되겠고, 어휘는 아까보다는 500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반도 안 되는 수만 맞아도 700이 나온다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활용하실 거냐? 자, 일단은 700 돌파 문법 수업을 들어주시는 거고요. 아, 나는 700 돌파 문법 수업이 약간 어려워요 하면 500 돌파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약간 연관된 강의니까. 700 돌파 문법 수업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700의 목표면 이제 어떤 영역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파트 7과 토익 어휘가 같이 들어갈 건데, 파트 7은 제가 700에서 요하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난이도는 다 맞아야겠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맞아주셔야 700이 나오겠죠? 그런 난이도의 강의 수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수가 급하다, 안 급하면 차근차근 다 보시는 게 좋고 급하다 하시면 이런 강의 먼저 보시는 거라고요. 일단 700 나오고 봐야 된다. 이러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 스킬 강의가 있을 건데 토익 어휘 스킬 강의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홀수강은 어휘 스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짝수강은 그 스킬을 적용해보는 실전 문제를 풀 수 있게 놔뒀어요. 그래서 700이 목표고 난 점수가 급하다 이러면 어휘 스킬 강의 중에서 홀수강 먼저 봐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800 목표다. 혹은 850 목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볼게요. 자, 850 목표다 라고 얘기했을 땐 100문항 중에 76개를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RC는 한 380점이 이제 목표 점수가 되는 거예요. RC가 이제 400점이 고지고 400점 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은 몇 개를 맞을 거냐? 25개 중에 23개. 그렇지만 우린 이미 700 수업 듣고 나면 23개 맞기 시작하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닐 것 같고요. 2개밖에 안 틀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는 48문항 중에 40개. 그러니까 독해가 훅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700에서 800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독해를 잡아줘야 될 시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해에 좀 중점을 두셔야겠고요. 어휘도 아까보다 올라갔어요. 어휘도 잡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800이 넘어가시려면 어떤 것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강의예요. 점수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냐? 제 700 돌파 문법 수업 안 들었으면 들어주셔야 되고요. 문법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 단축 토익 어휘 스킬과 파트 7 스킬을 같이 들어가실 건데 들어가는 거는 700 돌파 문법 들으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강의들은 어떤 거냐면 고득점을 위한 강의들을 써놨고요. 그쵸?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점수가 급하면 이런 것만 골라 읽어서 보시는 건데 밑에 쉬운 내용들은 다 안다 치고 어려운 강의들만 집어놓은 거니까 다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수대별 전략을 조금 세워봤고요. 자, 그럼 이번엔 뭘 보실 거냐면 영역별 학습 시기를 볼게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나머지 강의들을 소스처럼 할 것이냐. 일단은 커다랗게 이제 500 돌파 문법과 700 돌파를 듣고 제가 이제 다음 그 3월부터 실전 문제풀이를 찍을 거예요. 실전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주실 건데 이걸 듣기 전에 여러분이 착착착 들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거. 그래서 500 돌파 수업이 진행되고 700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시간 단축이 걸쳐 있죠. 즉 500 돌파를 여러분이 10시간을 잡았다. 그러면 10시간에서 한 5번째 시간부터는 700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중간보다 혹은 앞에 3분의 1 지점이나 2분의 1 지점부터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700이 끝나기 한 반 전에 그래서 시간 단축이 파트 7이 끝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반 동안은 뭘 할 거냐? 나머지 반 동안은 어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 들으면서 앞쪽에서는 파트 7 완료하고 뒷강쯤 들을 때는 토익 어휘 완료하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전 문제를 듣기 전엔 토익 어휘가 다 끝났어야 돼요. 저한테 500 듣고 700 듣고 그 다음 실전 문제 풀이 강의 언제 해요 하시는데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거 들으시기 전까지 어휘랑 그 다음에 파트 7을 모두 완료하고 오셔야지만 실전 문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다 듣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완성이 돼야지 실전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문법 용어 설명 있다 그랬죠? 500 너무 어려우시면 용어 설명 먼저 듣고 500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용어 설명 OT 보시면 제가 500 수업 중간중간에 어떻게 껴서 들어야 되면 좋은지 또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같이 들어주셔도 괜찮은 것 같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영역별 학습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학습법을 볼게요. 커리큘럼 이제 설명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법을 보실 거냐? 자, 우리가 토익은 파트 5, 6, 7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5, 6, 7으로 구분하는 RC 강사보다는 문법, 어휘, 독해로 구분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강사가 대다수죠.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Part 5에는 문법과 어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문법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볼 건데 자, 문법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석해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문법이 가장 먼저 올라요.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20초 내지는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앞쪽에 있는 문제는 20초 안에 문제 하나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문제는 30초 안에 끝나실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문제가 다 풀려야 된다고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비법은 뭐냐? 이러는 거죠. 자,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500 돌파, 700 돌파에서 계속 강조할 건데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셔서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이랑 동명사 강의 수업 듣고 나서는 동명사가 다 동명사 문제니까 잘 고를 수 있는데 시험에 갔더니 문제가 막 섞여가지고 뭘 묻는 문제인지 몰라서 못 고르겠어요. 동명사 문제인지 알면 답을 고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묻는 문제인지 아는 과정이 구조 분석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것만 잘하면 반 이상은 끝. 그 다음에 나만의 복습 노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쁘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쓰시는 건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우리 오늘 동명사 배웠어요? 그럼 동명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요. 덮고 책 보지 말고 강의도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노트에 쭉 적는 거예요. 동명사의 내용을.
이해 가시죠? 처음부터 그게 끝까지 다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목만. 1. 동명사의 성격. 2. 동명사의 뭐 품사. 3. 동명사의 뭐 특징. 이런 식으로 제목만 커다랗게 적어놓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채우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면서 암기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나머지 다른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만드신 노트가 생각날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방법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어휘는 어떻게 하실 거냐? 어휘 문제 제가 어휘 OT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면 바보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휘 문제니까 다 해석해야지 하시는데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빈칸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빈칸과 관련된 부분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건지 찾는 연습 제가 어휘 강에서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마찬가지로 20초 내지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휘에 대한 전략은 문간과 관련된 어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뭘 묻는 문제니까 어디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아, 저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꼭 문제 풀 때 적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고민되는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스킬을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랑 B가 비슷한 뜻인데 왜 답이 A인지, 그럼 그런 스킬들을 또 머릿속에 적어놓고 혹은 노트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비슷한 문제에 적용시켜 보시는 거 중요해요. 아, 저런 방법이 있네 하고 지나가면 절대 여러분께 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art 6 갈게요. 일단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Part 6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Part 5는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이 있고 거기 안에 빈칸이 있고 그 중에 알맞는 걸 고르는 게 Part 5잖아요. 그렇죠? 그럼 Part 7은 뭐냐? 7은 독해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옆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Part 7이에요. 그렇죠? 그럼 6는 뭐냐? 5랑 7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해 지문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지문 안에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빈칸에 알맞는 걸 고르래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건 문법 문제고 어떤 건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Part 6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문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되나 보다 하세요. 바보예요. 그러면 문제 한 문제씩 30초 안에 못 푸세요. 그쵸? 얘를 한 문장짜리 30초 안에 풀었는데 지문을 다 읽고 있으면 이 문제 하나 30초에 어떻게 풀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문이 나왔건 문장이 10문장인 건 한 문장인 건 상관이 없어요. 빈칸이 있는 문장 하나만 관련이 있을 거예요. 문법이라는 건 한 문장 안에서 완성이 될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문법 문제다 하시면 지문이건 뭐건 빈칸이 있는 문장만 구조 분석하실 거예요. 따라왔죠? 그 다음에 얘가 어휘 문제다 할 때도 이제 여기서 다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문 전체를 보지 않는다. 2, 30초 이내에 풀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니까 구조 분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 어떤 문장만, 빈칸이 있는 문장만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가서 볼게요. Part 6에 어휘가 나오면 여러분이 지문인데 게다가 어휘가 다 해석해야 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문 전체를 보지 않는다. 그쵸? 마찬가지로 2, 30초 이내에 풀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볼 거예요. 총 3문장을 보실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장이냐면 빈칸 있는 문장, 빈칸 앞에 문장, 빈칸 뒤에 문장. 그러니까 문단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 빈칸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앞에 문장, 이 뒤에 문장, 빈칸 있는 문장 이렇게 총 3문장 정도만 읽고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답 나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난 불안해서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하시는데 그건 연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적용시켜서 답이 맞은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 풀 때도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는 제가 수업에서 얘기해요. 어떤 문장 먼저 읽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모두 읽어야 되는 강박관념은 버려주신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파트 7 갈게요.
파트 7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일 지문, 또 하나는 이중 지문. 단일 지문 뭔지 알죠? 우리 수능 독해했던 거. 지문 하나 나오고 거기에 막 문제 붙어 있는 거. 이중 지문은 뭐냐면 지문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지문이 연관돼 있어서 걔에 알맞는 거 고르는 거. 이게 이중 지문이잖아요. 이 두 지문의 공통점은 뭐냐? 지문의 난이도나 유형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당 20초 내지는 60초가 들어갈 건데 그럼 내가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이 지문의 난이도를 어떻게 알아요? 파트 7 스킬 강의 보시면 제가 문제 보고 이 난이도 고를 수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파트 7 스킬에서 제가 독해 유형을 몇 가지로 짚거든요. 그 8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이 지문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유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 다 골라 읽을 거예요.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 보면 바로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게 짚어드릴 거고 거기에 따른 스킬도 드릴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20초에서 60초 안에 가능하세요. 문제 하나가. 자, 그래서 지문 전체를 보아야 하는 문제와 부분을 보는 문제를 구분해서 지문 전체를 볼 문제는 지문 전체를 봐야겠지만 부분을 보는 문제를 볼 때 지문 전체를 읽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거죠. 이것도 저런 좋은 방법이 하고 놔두시면 안 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에는 표시가 안 됐네. 보기, 지문,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B, C, D의 보기가 있을 거니까 얘네들을 읽어주는 순서가 있어요. 지문 먼저 읽을래? 문제 먼저 읽을래? 보기 먼저 읽을래? 이것도 제가 수업에서 얘기해요. 그 순서를 꼭 지켜서 그거를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순서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파트 7 강의에서 오답 유형 정리라는 챕터가 있어요. 토익이 좋아하는 오답 유형이 있어요. 뭘 바꾸는지. 그렇죠? 그래서 오답의 패턴을 꼭 익혀주셔야 되고 그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주로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운 스킬을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런 좋은 방법이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연습해 주실 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중지문 팁 잠깐 얘기할게요. 이중지문은 연관된 두 지문을 보고 푸는 문제가 이중지문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한 세트라는 건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지문에 문제가 5개가 붙거든요. 이거를 한 세트라고 얘기해요. 이 한 세트당 5문제가 나올 거고 총 20문제니까 몇 세트가 있어요 이게? 4세트가 나올 거예요. 181번부터 200번까지. 그래서 이런 20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이중지문의 팁은 뭐냐면 지문이 두 개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지문 봐야 될지 두 번째 지문 봐야 될지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얘가 어떤 지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중에 어떤 걸 볼지를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읽어보고 파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 보시는 거.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연계 문제인지 미리 파악하는 방법도 말씀드려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문제 안 풀어보고 알 수 있거든요. 지문 2개 나와 있고 옆에 문제만 딱 보고 어떤 문제가 연계 문제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적용시켜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계되는 내용의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이제 그 이중 지문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시고 하실 건데 무턱대고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스킬 적용해서 푸시는 거. 됐죠? 그 다음에 학습 도구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얘기냐면 문제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은 문제집을 풀고 싶어서 시중에 있는 아무 문제집이나 갖다 푸시면 안 돼요.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산으로 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페나 학습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학습법과 그 다음에 커리큘럼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